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상무는 깊고 강하게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입으로 농락하듯 선아를 더 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칠었어요. 결국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고통스럽고 강렬한 시간이 흘렀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평범했던 일상의 끝. 선아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 도윤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째, 이제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일 정도로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죠. 계란말이 위에 올라간 김치찌개 한 그릇, 깍두기 몇 조각, 갓 지은 흰쌀밥과 조깅이 정성스럽게 담긴 소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도윤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연일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도윤은 성실한 기술자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버겁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비 온다더라. 선아가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며 당부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알았어. 저녁에 봐. 도윤이 선아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선아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선아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쉬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TV를 틀고 아침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때우고 오후에는 시어머니 미정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아야. 도윤이는 잘 있지? 네, 요새 일이 좀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몸 관리 잘하라고 해. 남자들이 나이 들면 무리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아는 괜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요새 도윤이 피곤해 보이긴 했거든요. 어깨도 자주 아파한다고 했고 식욕도 예전만 못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광고 전화려니 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이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순간 선아의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김도윤 씨 맞죠? 국민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여보. 선아는 중얼거리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옷을 대충 갈아입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현관문 자물쇠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습니다. 챕터 2 절망의 병원. 병원으로 뛰어가는 동안 선아의 마음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얼마나 다쳤을까? 생명에 지장은 없을까? 왜 하필 도윤이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서자마자 의사가 다가왔어요. 김도윤 씨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내입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프레스기에 손과 다리가 끼어서 뼈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특히 오른손은 인대와 신경까지 손상되어서
정밀한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아는 그 말을 들으며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검사 결과를 더 봐야 알겠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재활치료비까지 합쳐서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선아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은행 적금도 고작 몇백만 원이었고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못했어요. 도윤의 회사에서 산재보험으로 일부는 처리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선아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손 부분은 6시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당장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선아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혹시 선아 씨? 돌아보니 장상무였습니다. 도윤의 직장 상사이자 부업으로 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40대 후반의 장상무는 평소에도 선아를 유심히 보던 사람이었어요. 회사 회식 때마다 선아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여서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도윤의 상사라는 점에서 예의상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상무님? 선아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도윤이가 어떻게 알고 계셔서 소식 듣고 바로 왔습니다. 장상무는 선아의 상황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남편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마음까지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묘한 기대감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시죠? 상무의 눈빛이 묘하게 번뜨셨습니다. 선아는 그 시선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남편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선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수술실 불빛 아래 누워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챕터 3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선아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여유는 없었어요. 상무는 바로 원무과에 가서 수술비 전액을 선납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아는 수술실 앞에서 8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상무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다 주고 샌드위치도 가져다 주었지만 선아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실력이 좋기로 유명해요. 상무가 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같은 회사 식구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상무의 눈빛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아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손 기능을 되찾는데 최소 6개월은 재활이 필요할 겁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마취가 깨면 곧 깨어날 거예요. 다만 며칠은 진통제 때문에 몽롱할 수 있습니다. 도윤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야 선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상무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네, 정말 감사해요. 상무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대신 약속은 기억하시겠죠? 선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 여기서요? 아니요. 도윤 씨가 안정되고 나서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수술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였고 선아는 병실 의자에서 잠깐 잠들어 있었어요. 선아 씨, 상무의 목소리에 선아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병실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약속? 기억하시죠? 선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 여기서요? 아니요. 제 사무실로 가시죠. 챕터 4 지옥의 시작. 상무의 사무실은 병원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12층이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선아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따라왔죠.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에는 책상과 컴퓨터가, 다른 한쪽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침실까지 있었어요.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상무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더욱 무서웠어요. 진짜 괴물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무는 선아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니까요. 정말 이래야 하나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 씨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남편분을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툭! 선아의 마음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상무는 깊고 강하게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입술로 선아의 목을 어루만지며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선아는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힘 빼요. 더 아플 뿐이에요. 하지만 선아는 몸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거래였고 강요였으며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떨면 어떡해요. 상무가 선아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분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순간 수술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남편을 말이에요. 그 말에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요? 선택은 선아 씨가 한 거잖아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상무의 손이 선아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상무가 선아의 턱을 들어 얼굴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 선아는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상무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지 마세요. 왜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건 남자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상무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상무는 선아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선아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어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선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드릴게요. 상무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는 얼마나 오래 결혼하셨어요? 7년. 7년째예요. 아직 젊으시네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상무가 묻자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도윤 씨가 선아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무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아내가 지금 저와 함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네요. 선아는 그 말에 몸서리쳤습니다. 상무에게 이 상황이 그저 흥미로운 게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파에 앉은 선아 옆으로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니까요. 도움이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선아 씨 남편을 도와드리고 선아 씨는 저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죠. 상무의 손이 선아의 손을 덮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아닌가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거래라고? 이것이 공정하다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상무가 선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선아 씨를 배려할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상무는 일어나서 작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습니다. 마셔보세요. 긴장이 좀 풀릴 거예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괜찮아요. 조금만요. 상무가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서 선아에게 건네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요. 처음이요? 선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물론 여자를 만나는 건 처음이 아니에요. 상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스릴 넘치는 상황 말이에요. 선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상무가 이 상황을 스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어때요? 조금 나아졌나요? 상무도 자신의 잔에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좋은 와인이에요. 프랑스산이거든요. 저는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와인을 제대로 맛보는 방법을요. 상무가 선아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먼저 향을 맡아보세요. 선아는 어쩔 수 없이 와인의 향을 맡았습니다. 어떤 향이 나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상무의 손이 선아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아도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아 씨는 평소에 뭐라고 지내세요? 상무가 갑자기 일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아, 그래요? 어느 슈퍼마켓인가요? 동네에 있는 작은 곳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일하는 모습도 예쁠 것 같네요. 상무가 선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아는 불편해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매력이에요. 상무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이런 아내가 있다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이런 선택까지 하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무의 손이 선아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저도 감동받았거든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보니까요. 사랑이요?
선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물론이죠.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에요. 상무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선아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선아 씨를 소중하게 대할 거니까요. 상무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의미요? 선아 씨에게는 남편을 구하는 방법이고 저에게는. 상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선아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돈으로만 봐요. 제가 벌어다 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죠. 상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다르잖아요.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왜요? 사실인데요. 상무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 씨 같은 여자를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한다면 도윤의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미 수술비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필요할 텐데. 이제 좀 준비되셨나요? 상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어요. 네.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으니까요. 상무가 일어나서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무는 선아를 안쪽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침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창문 닫을까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상무가 커튼을 쳤습니다. 방이 어두워지자 선아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상무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하지만 선아에게는 더욱 무서웠어요. 진짜 괴물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선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라도?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도윤이 말고는 다른 남자와. 알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상무가 선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아 씨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만약 도윤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알게 되지 않아요. 우리만의 비밀이니까요. 상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알게 된다 해도 선아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선아는 그 말에 위안을 받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상무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선아를 대했어요. 마치 진짜 연인처럼 부드럽고 세심하게. 하지만 그것이 선아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선아 씨 괜찮아요? 상무가 중간중간 물어봤습니다. 선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선아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쁘세요. 상무가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행복한 남자예요. 그런 말들이 선아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고통스럽고 강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무는 거칠지 않았지만 선아는 그저 참아낼 뿐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선아는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더러워진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상무가 화장실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아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선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죠. 선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선아 씨, 이제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도윤 씨를 위해서 말이에요. 선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선아에게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선아 씨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고마움의 표시예요. 상무가 억지로 선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선아는 그 상자를 받으면서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었어요. 하지만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도윤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싫었어요. 많이 아프지? 선아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됐어? 회사에서 도와주셨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선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무의 손길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몇 번을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챕터 5 끝나지 않는 악몽. 도윤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회복이 빠르다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다른 종류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아 씨, 시간 있으세요? 상무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 3번째였어요. 처음 약속할 때는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이미 약속은 지켰잖아요. 약속이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인데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상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상무에게 자신은 그냥 지속적인 재미거리였던 거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내일까지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데요. 재활치료비와 중환자실 입원비 때문이래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무 말이 맞았어요. 돈은 계속 필요했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1시간 후에 보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아는 휴대폰을 꽉 쥐고 떨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상무는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준비라는 게 뭔가요? 선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준비요. 상무가 선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떨고 계시네요. 선아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정말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더 천천히 해드릴게요. 상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가 편안해질 때까지요. 그날 상무는 정말로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욱 부드럽고 더욱 세심하게, 그리고 마치 진짜 연인처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선아를 바라봤어요. 예뻐요. 상무가 선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선아는 그 말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싫어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아 씨는 남편분과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상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어떤 사랑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무의 손이 선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할 만큼 깊은 사랑이었을 테니까요. 선아는 도윤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평범한 맞선이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만남이었어요. 평범한 만남에서 이런 깊은 사랑이 생겨난 거군요. 상무가 선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설렘이 있었겠네요? 네. 지금은 어때요? 남편분을 볼 때 여전히 설레나요? 선아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도윤을 보면 설렘보다는 죄책감이 앞섰거든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상무가 선아의 침묵을 읽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상무가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혹시 저와 있을 때 다른 감정을 느끼시는 건 아닌가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관계니까요. 상무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길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상무는 선아를 더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실 거예요? 네. 늦으면 남편이 의심할까 봐요. 조금만 더 있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상무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는 이상했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따뜻한 느낌을 놓치기 아쉬웠어요. 선아 씨, 저한테 정말 아무 감정도 없으세요? 상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선아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떨고 계시죠? 상무가 선아의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정말로 떨고 있었어요.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선아도 예전만큼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무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상무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선아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정말로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았어요. 네.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상무가 선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쁜 표정이에요. 선아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부끄러운 걸까요? 선아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요?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느끼세요?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상한 감정들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상무와 있을 때 느끼는 묘한 긴장감, 그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선아 씨와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상무가 고백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무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아는 상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일까요? 선아 씨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생기고 있다는 걸. 상무가 선아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선아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선아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죄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들까요? 세 번째 만남 후 선아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무와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겠었어요. 분명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무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전화가 올 때까지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더러워 보였어요. 남편을 배신하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선아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하나였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나가 병실에서 일하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밤에 잠을 잘 못 자서요. 남편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비밀이 있으면 더 예뻐지잖아요. 선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나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부가 좋아 보여서요. 하나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선아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자신이 변한 걸까요? 겉으로도 보일 만큼. 그날 밤 선아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죄책감과 묘한 만족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챕터 6 의심의 씨앗. 도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의사는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도윤이 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지금의 선아는 그 손길이 어색했어요. 상무의 손길에 익숙해진 자신이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어색해한다는 게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선아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7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선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도 뭔가 예전과 달라. 도윤이 선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날 밤 도윤은 선아를 품으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리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 아직 몸이 아프잖아요. 괜찮아. 조심스럽게 하면 돼. 도윤이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선아는 계속 피했어요. 상무의 손길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며칠 후 도윤은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향수 바꿨어? 선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무가 선물해준 향수를 무의식 중에 뿌린 거였어요. 아, 네. 새로 샀어요. 그래. 예전 향수가 더 좋았는데. 도윤의 말에 선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냄새가 좀 진해서 바꿔볼게요. 응, 그래.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 있어요? 오늘은 남편이 깨어 있어서. 그럼 내일?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요? 도윤이 선아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 선아가 도윤 옆에 앉자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뭐가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병원비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한다는 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고마워. 사랑해. 도윤이 선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선아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챕터 7 진실의 발견. 며칠 후 선아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하나와 상무가 커피숍에서 만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저 사람들 아는 사이인가? 선아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둘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하나가 상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의 목소리가 커피숍까지 들렸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본다. 상무가 하나를 달랬습니다. 선아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나한테는 바쁘다고 하면서 질투하는 거야? 질투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그래.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와 상무가 연인 사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하나가 평소에 던졌던 의미심장한 말들이 다 의도적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그만해. 내가 원하는 건 얻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너 그 여자한테 빠진 거 맞잖아. 하나의 말에 상무는 웃었습니다. 빠졌다고? 그냥 재미있을 뿐이야.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여자. 이런 상황이 흥미진진하지 않아? 선아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무에게 자신은 그냥 재미거리였던 거예요. 게임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역시 최악이야.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둘은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선아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하나가 도윤의 병실에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나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덕분이에요. 부인분도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요즘 자주 외출하시던데 뭐 하시는 거예요?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가 의도적으로 도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거였어요. 외출이요? 도윤이 선아를 돌아봤습니다. 서류 정리하러 다녀온 거예요. 선아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더라고요. 일정이 규칙적이시네요. 하나가 빙긋 웃었습니다. 선아는 그 미소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가요? 도윤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병실을 나간 후 도윤이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서류 정리하러 다니는 거야? 그럼요. 어디서 하는데? 보험회사에서요. 선아는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날 밤 선아는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하나 씨와 만나는 거 봤어요. 저는 당신한테 장난감이었던 거죠? 상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마지막으로 만나죠. 정리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아는 불안했어요. 한편 도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변한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향수 냄새, 자주 외출하는 것, 자신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간호사의 의미심장한 말까지.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선아가 또다시 외출을 준비하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또 서류 때문에. 어느 보험회사인데? 나도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여러 군데 다녀야 해서.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챕터 8 무너진 사랑의 끝. 도윤이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문병을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무님은 어디 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 상무님은 갑자기 사직하셨어요. 한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사직이요? 도윤과 선아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며칠 전에 갑자기 개인 사정이라며 사표를 내셨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죠.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무가 사직을 했다는 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일까요? 문병객들이 돌아간 후 선아는 급히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눈치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미정 씨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선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정말 끝인 거죠? 네. 재미있었어요. 당신 같은 순진한 유부녀를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상무의 마지막 말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선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아는 허탈했어요. 결국 상무에게 자신은 그냥 재미거리였던 거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 미정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뭔데요?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선아 얘긴데. 선아요? 무슨 일이에요? 요즘 뭔가 이상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요? 자주 외출하고, 그리고 그 상무라는 사람과 너무 가까워 보여. 상무님이요? 상무님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도윤은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둘이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걸 봤어. 미정은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그런 얘기는 아니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뭔가 수상해. 표정도 예전과 다르고 향수 냄새도 바뀌었고 도윤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때 선아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아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볼게. 도윤아, 엄마가 한 말 생각해봐. 미정이 나간 후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뭔 얘기하셨어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거 아니야.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의심과 믿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선아는 들킨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새벽 도윤이 화장실에 가는 선아를 불렀습니다. 여보. 네.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 선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도윤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퇴원을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둘 다 복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도윤은 선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혼자 외출했습니다. 상무의 사무실이 있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오피스텔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12층에 장상무라는 분 사무실 있나요? 아, 그분이요? 며칠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도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 보니 정말로 텅 빈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도윤은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아내와 상무의 관계를,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이 장소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선아가 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서 짐을 쌌어요. 다리가 아파서 자꾸 비틀거렸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도윤은 결혼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의 사진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아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어요. 선아에게 이제 모든 걸 안다. 상무와의 일을 말이다. 나를 살리려고 한 일이라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끝이다. 내가 나를 사랑했다는 건 안다. 나도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속이고 상처 주고 결국 파괴해버렸다. 미안하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고맙다. 나를 살리려고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너를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 거고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하자. 서로 다른 곳에서. 도윤. 편지를 식탁에 두고 도윤은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휠체어를 타고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집에서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선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의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도윤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선아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안다. 편지를 끝까지 읽으며 선아는 거실 바닥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 결국 그 사랑을 파괴해버렸다는 게 너무나 잔혹했어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선아는 혼자였어요. 휴대폰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선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선아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선택이 결국 그 사랑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선아는 남편도 자신의 순수함도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어요. 밤이 깊어도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빈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렸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리 없다는 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선아는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다른 도시로 이주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했어요. 재활치료도 잘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아도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대가를 치르며
선아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랑을 지키려 한 선택이 끝내 사랑을 무너뜨린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선아는 이제 그 답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